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공구 관련 소개 두 번째 시간으로 상세하게 공구 종류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접혀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그 슈나이더 테이블톱입니다. 테이블톱. 이거 여기서 저쪽까지 끝까지 길이가 한 170cm 정도 나오고 이쪽이 한 80에서 90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합판 같은 거 자를 때, 특히 이제 집을 지으려다 보면은 합판이나 MDF, 뭐 OSB 이런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면은 중고로 사서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중고로 되팔아도 괜찮은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공구류는 드릴류입니다. 이쪽에 쭉 펼쳐놨는데요. 이 드릴류의 역할은 구멍을 뚫거나, 뭐 구멍은 나무, 콘크리트, 뭐 쇠 가리지 않고 전부 뚫는 거죠. 그 드릴하고 그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 나사못을 박는 데 쓰는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척이 없는 거, 이것이 임팩트 드라이버가 되겠고, 이거 드라이버 비트를 물려 놓은 거고요. 이렇게 그 끝에 척이 있는 것이 일반 드릴류가 되겠습니다. 구멍을 뚫는 거요. 이거에는 이제 그 충전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는데, 충전식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그 교반기,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점도가 상당히 높은 거를 그 교반할 때 쓰는 거, 임펠러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점도가 높은 거를 섞을 때 쓰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 드릴류와 임팩트 드라이버의 그 여러 가지 그 드릴 비트 종류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것이 그 쇠까지도 뚫을 수 있는 목재뿐만이 아니고 그 드릴 비트가 되겠고, 목재용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넓은 구멍을 낼 때 쓰는 이런 식의 그 드릴류도 있고, 그다음에 목재용으로는 이런 포스너 비트라고 해서 생긴 모양은 요게 이제 포스너 비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이제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서 넓은 구멍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드릴 비트가 되겠는데, 이 정도의 그 드릴 비트는 가지고 있으면은 목재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기다란,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용이고, 요거는 일반 그다음에 요거는 목재용인데, 기다란 것들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두꺼운 구멍, 자재에 대한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비트류들도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요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값싼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얇은 철판을 붙일 때 대개는 나사 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합을 시키는데, 이것은 리벳을 사용합니다. 리벳을 이 드릴에다가 물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엔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용할 것 같고요. 철판을 붙일 때 접합하는 이런 간단한 도구,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가격대를 보면은 제가 요거 두 개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핸드톱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당시에 한 200불 조금 더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프로모션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아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에어 공구라고 알려져 있는 타전기와 타카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가장 왼쪽에 있는 요것이 타전기, 요 각도가 21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못은 이렇게 대가리가 있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 대가리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 타전기와 타전기 못, 그 다음에 그 많이 쓰는, 특히 골조공사 할 때, 그 내부 골조 할 때는 많이 사용합니다. CT64라고 해서 64mm까지 그 못을 박을 수 있는 핀입니다. 이거는 핀을 박을 수 있는 것인데, 핀은 타전기처럼 둥그런 그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납작한 그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장전할 수 있는 핀의 개수는 타전기의 못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 타전기 대신에 타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64mm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0mm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콘크리트용 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64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석고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422이라고 해서, 요것은 그 핀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스테이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그 석고 작업 또는 실내 합판 작업할 때 쓰는 422이고요. 그 이외에 뭐 실타카, 이런 실타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분도 185곡이라는 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타카류는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422, CT64, 그 다음에 핀, 굉장히 작은 그 핀을 박는 실타카라고 있는데, 실타카,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처음에 보여드린 이 타전기,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좀 특이한 건데요. 이것은 못을 뺄 때, 타전기의 못을 이쪽으로 못에 놨을 때, 그 이쪽에서 때려가지고 거꾸로 빼내는 그런 도구인데, 이거는 그렇게 뭐 집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어 컴프레서가 필요한데, 지금 에어 컴프레서가 저는 저 밑에 지금 숨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에어 컴프레서도 뭐 이렇게 비싼 것들은 아니니까, 이런 타카류와 에어 컴프레서를 구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그 일반 초보자와 전문가 사이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그 수평 수직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그 수평계, 그다음에 수직을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측정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수평과 수직을 엄청 잘 잡습니다. 초보자들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공구들은 필수 공구로, 초보자들은 특히 필수 공구를 사용해서 수평 수직을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옛날에 사용했던 이런 수평자들, 뭐 수평자들에는 굉장히 크기의 사이즈별로 다르게 쭉 있는데, 이런 수평자들은 길이별로,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1m짜리고, 이게 60cm짜리, 그 다음에 이게 20cm짜리,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좁은 거를 잴 때 이렇게 긴 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기둥을 세울 때는 양쪽에서 재야 되기 때문에 그 수평자를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레이저 수평기인데, 요것은 선이 5개가 나옵니다. 벽면에 굉장히 이렇게, 이쪽에서 수직선이 나올 때는 벽면에 바짝 붙여서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요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 요런 그 레이저 수평기, 요거는 그린라이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우주선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선 타입의 수평계.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토목공사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이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 할 때는 사용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데, 요것은 그 측량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요즘은 이제 GPS를 활용한 그 측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옛날식의 측량기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옛날 측량하던 분들이 이렇게 삼각대 큰 거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얹어놓고 사용을 했던 고기계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스타프라는 거를 들고 있으면은, 요 그 수평계를 가지고 요 스타프의 눈금을 읽어서 얼마나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 때 한 20만 원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거는 6만원, 요것도 한 5만원, 뭐 그 정도로. 저는 뭐 전문가들처럼 몇십만원 되는 공구는 거의 사질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일회성으로 집을 지을 때 사용하고 거의 사용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한다고 해서 그 값싼 것들 위주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수평 수직을 잡는 공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측정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긴 줄자, 이건 50m 줄자인데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50m보다 더 멀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긴 걸 사시거나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걸 그 이어서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줄자로는 그렇게 거리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띠로 된 그런 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줄자는 저는 이제 타지마와 스탠리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좋은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값싼 브랜드는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한 가지 줄자를 활용을 해서 집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를 스탠리를 갖고 있다가 이거 찾을 수가 없어갖고 타지마를 별도로 하나를 더 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한 거의 스탠리로만 사용을 했는데, 브랜드와 상관없이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길이를 잴 때 쓰는 이런 레이저 그 측정기, 거리 측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목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그 삼각자,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건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의 그 다목적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잴 때 쓰는 자, 그리고 이 직각자는 제가 이제 계단을 만들 때 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요것을 사용할 때는 요런 그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쪽에 고정을 하고 다른 쪽에도 고정을 해서 그 목재다 바짝 밀어보면 90도를 딱딱 그러니까 한쪽은 그 발판, 한쪽은 높이, 이거를 맞춰 가지고 하면은 그 전체 아주 정확하게 그 계단을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해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 타일 같은 거 그 시공할 때 수도 관 구멍을 뚫거나 할 때 그림에 맞춰 가지고 그 결정한 다음에 한 곳의 특징을 잡고 이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고정을 해서 요 구멍을 뚫는, 여기에 있는 구멍을 뚫는 그런 그 도구가 되겠는데, 뭐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이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요것도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마루 작업 같은 거 할 때 뭐 동그란 모형을 한다거나 좀 특이한 모형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그 기둥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은 그 모양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그림을 그려서 직소로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이런 그 막대자는 길이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자를 구비하시면은 측정 도구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정 결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줄자가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되겠고, 줄자는 각각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그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치 그 공구상처럼 공구를 많이 펼쳐놨는데, 여기 있는 공구들은 대부분 그 집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공구들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초록색이 그 원형 샌더입니다. 원형 샌더로 저는 이거를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석고 작업할 때, 퍼티 끝나고 나서 한번 밀어주고, 2차 퍼티 때 밀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인트 도장을 한 다음에 또 밀어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목 작업을 할 때 쓰는 이 원형 사각 샌더도 있는데, 이 사각 샌더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각 샌더보다는 이 원형 샌더가 활용하기 훨씬 더 편해서, 사용하기 편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 원형 샌더와 사각 샌더 이외에 벨트 샌더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벨트 샌더가 이 사각 샌더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 지을 때 특히. 그래서 만약에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벨트 샌더를 사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기대패.
전기 대패는 목 작업할 때 정밀하게 그 두께를 맞추거나 할 때 좀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손으로 대패질을 했는데 이런 기계 때문에 많이 힘을 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컷소. 앞에 그 톱날을 끼워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거나 아니면 뭐 톱날을 금속용으로 바꾸면 금속도 자를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옛날에 손톱으로 그 일일이 노동으로 해결했던 부분들을 이 컷소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멀티툴이라는 겁니다. 멀티툴은 커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멀티툴은 톱날이 닿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마루 공사를 하는데 기둥을 조금 잘라야 되는데 마루 높이에 정확하게 맞춰서 기둥을 잘라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톱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멀티툴을 가지고 자르는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모서리진 아주 예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포질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것도 그런 예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포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멀티툴은 글자 그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그 석고 보드 작업할 때 사용되는 툴입니다. 이거는 석고 보드를 자를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뭐 큼직큼직하게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창문과 같이 그 개구부를 만들 때 목재 마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석고 보드를 붙이고 창문 틀과 정확한 선으로 석고 보드를 자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툴을 사용해서 그 석고 보드를 창문 틀과 완전히 일치되는 선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창문 틀 뿐만이 아니라 전기 콘센트 또는 뭐 스위치 박스, 이런 부분들을 이 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커팅을 해낼 수 있죠. 작동 원리는 일반적으로 그 트리머 또는 라우터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목재용이 아니고 그 석고보드용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그 비스켓 조이너인데, 요즘은 비스켓 조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인데 도미노라는 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용도가 큰 테이블 상판을 만들 때 좁은 폭의 목재를 여러 개를 붙이게 되는데, 그때 이게 나중에 편차가 생기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 비스켓 조이너로 홈을 파고 그 홈에다가 이런 비스켓을 끼워서 목재 판 사이에 이렇게 비스켓을 끼워 가지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것은 건축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목공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준비했던 그 좀 색다른 공구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요것이 그 페인트를 할 때 페인트 스프레이입니다. 이것은 뭐 컴프레스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전기로 해서 그 스프레이를 하는 건데,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배터리로 하는 것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비싸서 못 샀고, 요게 한 1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했는데 페인트 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페인트 스프레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에어 공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판을 자를 때 쓰는 그 도구입니다. 철판을 대부분 뭐 그라인더를 쓰거나 해서 절단하는데, 그래서 또 다르게는 이제 전동 가위도 있습니다. 전동 가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철판이 말려 올라갑니다. 말려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펼치는데 굉장히 힘든데, 요것은 여기 있는 날이 양쪽이 받쳐주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철판을 자르는데, 이거는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철판 절단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유용한 용접기입니다. 용접기가 요즘은 예전에는 그 전기로 하는 아쿠 용접 중심이었지만 요즘은 어렵습니다. 아쿠 용접은. 근데 이제 요즘은 넌가스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그 용접이 철사로 되어 있는 게, 용접봉 대신에 철사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말려가면서 누구나 손쉽게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접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넌가스 용접기라고 하면 이것도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런 그 아크 용접, 요거는 좀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용접면을 쓰고 해야죠. 물론 눈보호하기 위해서. 그 용접봉을 쓰는 용접과, 그 다음에
넌가스 용접으로 아까 그 얇은 철사를 가지고 하는 용접, 그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많이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집안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용접기는 하나 장비를 구매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가 들고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전동 공구 중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추가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직소입니다. 직소는 이제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곡선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목 작업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집에 석고 작업보다는 이제 합판 작업을 할 때, 일직선이 아닌 모양으로 자를 때, 그럴 경우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와 트리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라우터와 트리머는 목공하는 분들은 굉장히 용도가 많습니다. 집 질 때는 용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고요. 라우터와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뭔가를 가공을 하고자 할 때, 특히 아까 석고보드 자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면에 따라서 정확한 면으로 나무를 자를 때, 그럴 때 트리머를 사용을 하게 되죠. 트리머와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트의 모양이 다양해서 이 비트의 모양대로, 여기 있는 비트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트리머 비트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비트의 모양대로 가공을 할 수 있어서 목 작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나서 목공을 취미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라우터와 트리머는 갖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이제 톱 종류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요,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이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제가 이쪽에 있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것이 이제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인데,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는 필수입니다. 특히 골조 작업을 할 때는 필수이고, 실내 작업을 할 때는 아까 초기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테이블톱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을 할 때, 실내에서 골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원형톱이 있습니다. 원형톱은 지난번에 제 영상에 보시면은 막기다 원형톱이 있는데, 그런 원형톱 같은 것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은 집을 지은 이후에도 용도가 많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컴프레서를 지난번에 빠뜨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에어 공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동차 세차할 때도 쓰이고 상당히 두루두루 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컴프레서도 전원 생활을 하실 때는 하나 정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컨테이너 소개 영상을 올릴 때 빠뜨렸던 대패인데요. 이건 두께를 일정하게 갈아줄 수 있는 그런 대패입니다. 두께 조절을 하는 데 쓰는 대패인데, 요것도 집을 짓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때, 편차가 있는 장선을 깔거나 아니면 뭔가 목 작업을 할 때 편차가 생기면은 손대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대패를 이용을 해서 두께를 맞춰주시면은 굉장히 정밀한 그런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공구 실물을 놓고 어떤 공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구들이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 중에 간혹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것이 있었으면은 이 기회에 하나의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종 수공구들이 있는데, 수공구들이야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지으시려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공구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참고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공구들을 준비하는 것은 일단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 사용을 하신 후에는 얼마든지 뭐 중고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좋은 공구를 구매를 하시면은 집을 지으시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